안녕하세요. 닭국영어 줄리쌤입니다. 아니, 영어 강사가 갑자기 웬 문해력 이야기냐, 그건 국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은 학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cause란 단어를 야기하다 라고 뜻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상당수 아이들이 야기하다? 초래하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영어를 해석해 주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수능 독해는 영어의 난이도는 둘째치고 답지에 있는 한국말로 된 해석을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이해를 못하니 당연히 영어로 된 건 더 이해하기 힘들겠죠. 오늘은 왜 문해력이 영어 공부에 중요하고 어떻게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습 현장에 있다 보면 학생들의 어휘력, 문맥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2021년도에는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란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에 대한 어휘책도 출간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진단평가를 실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중3 수준의 미달한 어휘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여기에 나온 수치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외국어 영역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나 특히 주제, 제목, 순서별 추론 문제 등 글의 맥락 파악이 중요한 문제를 특히 많이 틀리는 학생들을 보면 상당수가 언어 영역 점수도 안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 내신 문제를 풀 때 아예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단어를 암기시키고 구문 독해를 시켜도 언어의 본질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점수를 올려주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발생이 돼요. 글도 길어지고 독해 내용 수준이 중학교와는 완전 다르게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글보단 유튜브 등 디지털 영상에 많이 노출된 세대이고 쇼츠나 릴스, 게임 등에 중독되다 보니 긴 글을 읽고 내용을 생각해보는 지구력과 생각 근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본 글에 대한 이해력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 계속 영어를 공부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의 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어휘력과 상상력이 폭발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초등, 중등 시절에 이 기반 쌓기를 해놓는다면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학습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영어를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 학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 바탕은 튼튼하게 만들면서 영어 학습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책이 그저 책꽂이에 있는 장식품인데 어떻게 독서 습관을 길러줄까요? 첫 번째는 책 읽기가 우리 생활하는 데 편리함을 주고 유의미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당연한 수단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 하면 미국 여행 팁이 담긴 책을 사서 같이 주요 지역이나 역사, 맛집들을 찾아보면서 계획을 세워봅니다. 아니면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룡 박물관을 가보고 공룡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흥미를 더 극대화시켜주세요. 인스타그램에 푹 빠진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는지, 어떻게 하면 팔로워 숫자를 늘리는지 책을 통해 직접 체득하게 해주세요. 뭐가 되었든 아이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책을 통하면 좀 더 의미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재미를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저절로 책을 지루한 수단이 아닌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확장된 독서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서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보통 수십 권이나 되는 전집이나 사회문화, 과학, 수학 모든 분야의 책을 미리 다 사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보는 아이들 속마음은 그냥 책장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골라보고 사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한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딸은 정해진 목표치만큼 책을 읽으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이미 읽었던 책을 꺼내서 또 보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떤 부모님들은 불안해하시기도 해요. 다양한 주제로 읽어줬으면 하는 게 부모님 속마음인데 계속 한 책만 보면 혹시 우리 애가 좀 이상한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돈 주고 산 여러 책들이 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서 괜히 다른 책 꺼내서 야, 이 책 읽어봐. 재밌어. 여기 봐. 우주선도 나온다. 이렇게 관심을 돌려보려고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성인들도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고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좋아서 계속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과 상상을 하고 책과 같이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책장에 꽂힌 다양한 주제의 책들은 아이들이 어떤 거에 흥미를 갖는지 탐색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반복 읽게 하는 아이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언어 공부에 필요한 문학 서적들을 조사해 읽히시기도 하는데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독서와 더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인 거.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인 선행학습이 들어가면서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 학교나 학원 가기도 지치는데 언제 시간 내서 독서를 하냐고. 제가 20년간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 책 읽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 읽을 마음이 없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독서를 하나에 끝내야 할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하지 않은 과제라 생각하고 미루게 되죠. 독서를 마치 씻고 양치하고 밥 먹고 하는 것처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만든다면 핸드폰 하다 혹은 친구랑 놀러 갔다 오느라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책 보고 나머지 시간으로 핸드폰 놀이도 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죠? 사실 이런 과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집 분위기, 부모님의 독서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집도 저는 책을 좋아하지만 신랑이 설득이 안 돼서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면 도서관을 데려갑니다. 요즘은 도서관이나 카페 등 책 보는 공간이 다양해졌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의 유대 관계도 더 좋게 만들고 맛있는 음료수도 마시면서 책과 연관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커가면서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연상되지 않을까요? 또 공부 중요합니다. 그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영어 단어책이 아닌 일단 글을 읽으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먼저 길러주세요. 그럼 실력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아이들을 지도해오고 상담해오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내 아이 멋지게 키우기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아래 댓글에 중3 아이들이 알아야 할 어휘 정리되어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내 아이가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인생을 응원하며 닭공영어 줄리쌤이었습니다.